소자가 바라는 걸 억제를 하기 때문에 보호제는 10번, 100번을 쳐도 내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신 분들은 다이세덴 40을 사놓고서 비가 온다. 계속 치시죠. 10번 쳐도 내성이 안 생겨요.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고, 치료살균제에서 최근에 개발된 스트로빌루딘계가 있죠. 그리고 예전에 우리 실바코 이런 그냥 푸르겐, 이게 이제 트리아졸인데, 스트로빌루딘계는 약을 치면 잎이 있으면 위에 맞은 게 반대편으로 뚫고 들어간다는 거죠. 침달성이라 했는데 약효가 되게 좋죠. 하지만 단점은 책자도 보면 1년에 2번 이상은 되도록 살포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내성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에이프리나 카브리오 A 아미스타 좋다고 많이 치시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리아졸계는 침투 이행성이죠. 잎이 있으면 끝에 조금만 묻어도 식물체 안으로 들어가서 뿌리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약재는 침달성과 침투 이행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약재는 비싸고 내성이 잘 생기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약으로 잘 방제를 하려면 보호살균제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트로빌룬계는 트리아졸계의 차이점은 딱 지침서 보면 예방 및 치료 효과가 있어요. 예방 및 치료 효과. 그리고 우리 실바쿠나 푸르겐 같은 경우 트리아졸계는 치료 효과입니다. 치료 효과. 그래서 스트로빌룬계는 초기에 방제를 해주는 게 좋죠. 봄철에. 그래서 다른 지역도 방제를 보면 처음에 좋은 약 스트로빌룬계가 배치가 되어 있는 이유가 스트로빌룬계가 포자가 병반이 있어서 더 번지기 전에 좋은 비싼 약을 예방 및 치료가 되는 약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병반이 모였어. 병반이 모였을 때 스트로빌룬계는 약하다. 그때는 치료가 되는 트리아졸계를 아주 농도를 약간 진하게 해가지고 쳐주셔야지 방제를 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비가 온 거 보면 예전에는 장마가 6월 말부터 해가지고 한 달이 그쳤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6월 초서부터 8월 중순까지 계속 왔어요. 약 7시간이 없을 정도예요. 근데 중간에 비가 딱 그쳐서 비가 반짝하면 또 그날따라 행사가 있어서 약을 못 치시죠. 근데 그럴 때일수록 비가 딱 그치면 약을 쳐주셔야 돼요. 예방 및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일단은 약을 쳐서 친 게 마르면 효과가 있다래죠. 치료제 같은 경우는 한번 딱 치면 4시간이면 식물체 내로 다 들어간다. 그래서 해가 반짝 나면 그때는 어디 바쁘시더라도 가시면 안 되고 약을 꼭 쳐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와도 치라는 게? 살균제 네. 분류는 모제는 전체서 섞어서 아이센에 벨라, 안타폴, 이런 거고, 침투제는 예전에 지오판, 가벤다 많이 쳤었죠. 이런 약이 없었을 때는 많이 쳤는데 이 약만 많이 치니까 지금은 지오판, 베노민이 잘 안 들어서 치지 말라고 그래요. 그만큼 이 약제가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근데 지금 트리아졸계도 예전보다 잘 안 듣는다는 얘기가 내성이 생겼고, 지금 가장 좋다는 요 스트로빌룬계도 자꾸 이제 잘 예전 같지 않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약제를 무분별하게 계속 치시면 안 돼요. 병이 보이고 그때 딱 치셔야지. 걱정이 돼갖고 살충제, 살균제 막 2가지 넣어서 치시면 나중에는 물만 뿌리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이거는 혼합제죠. 지금 다 혼합제입니다. 식으로 삼지나 암모스 보면 푸르겐에다가 베프다솔, 하리사에다 이렇게 섞어서 나온 게 있기 때문에
티르는 거야. 그다음 뭐 아미스타 쳤다가 뭐 다른 약 혼용제 쳤으면 똑같이 프로 빌리는 그래 저장, 거니까 저장. 그걸 잘 확인을 하셔야 되거든요. 숭해입니다. 그러면은 책받침하고 똑같이 나오는 거지. 재밌는 내용인데 이게 뭐죠? 복사했어. 예전에 한참 문제됐죠. 산에 있는 밤나무가 그 앙상한 가지만 남아 아주 난리가 났었죠. 밤나무 산에다가 지금 보이나요? 없어요. 잘 안 보이죠. 아직 안 나오지. 지금 뻔 남아 있지. 이건 뭐죠? 아주 전봇대서부터 다 있었던 거예요. 뱀이 나가. 아주 공동단지 해달라고 많이 얘기했고 중요하지. 최근에는 비가 많이 오니까 이런 노래기도 많이 보였다가 또 없어져. 사라지고. 요거는 개울가에 있는 개복숭아나 내실 같은 게 바닥에 다 떨어져 있어. 그래서 이렇게 깨보면 이 구데기가 한 마리씩 딱 들어있죠. 복숭아 꽃에다. 시살이 정도. 꽃에다. 이거는 미국 선녀벌레죠. 아주 쑥 썩다 아카시아 없던 데가 없었는데 지금은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입니다. 지금도 갈색 날개 매미층도 예전에 비해서 개체 수도 많이 없어지고 꽃매미도 거의 보기 힘들죠. 날에 그래서, 추우면 없었잖아. 어, 겨울 날씨가. 없던 해충이 보이면 7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 해충 박사님이 그러셨는데 이거 엄청 번질 것 같아. 외국에서 들어온 해충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천적이 없기 때문에 막 번져. 하지만 서서히 천적이 다 잡아서 7년만 되면 서서히 없어진다는 그런 이론이 있기 때문에 없던 벌러지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이 발생된 한 해, 그 다음에만 방제를 철저히 해주시면 없어진다. 그리고 충해는 병과 틀리게 병은 예방 위주로 비가 오면 예방 위주로 치는 게 핵심이면 충은 보여야지 치는 거예요. 보여야지. 보이지 않는데 의무적으로 막 치시면 충도 살충제도 내성이 엄청 잘 생기죠. 그래서 보여야지 치시면 됩니다. 약재 살포의 실제입니다. 가수농사에서 칼슘은 되게 중요하죠. 네. 칼슘은 인하고 칼슘은 흡수 이동이 안 되는데 과실에서는 되게 필요로 해. 왜냐하면 수정이 돼서 콩알만한 그 열매가 달리면 그때서부터는 벌집 모양으로 그 세포 분열이 막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세포 분열을 많이 해줘야지 과도 크고 나중에 열과도 적거든요. 깜짝 놀랐네. 그래서 칼슘제는 언제 치는 게 효과가 제일 좋냐면 뭐 다른 데서도 많이 얘기가 나오지만 시험 성적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필요로 할 때 그게 어때요? 왜냐면 수정이 되고 그때서부터 농약하고 칠 때 염화칼슘을 섞어 치시면 칼슘 흡수량이 되게 많아져요. 친 다음에 과일을 성분 분석하면 그 안에 칼슘 성분이 되게 많이 올라가는데 어떨 때 8월 달에 뿌리신 분들이 있죠. 온도가 높을 때 뿌려보면 칼슘 뿌리면 오히려 약해가 일어나죠. 그리고 조사를 해보면 칼슘 함량이 많이 안 늘어나니까 언제 치냐면 5월달, 6월달 안에 칼슘제는 2번에서 3번으로 마무리를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기본은 pH 검사를 받아서 내 땅이 pH가 적정한지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예전에는 pH가 다 낮았었는데 지금 해보면 다 높아. 왜 그렇죠? 석회를 뿌리면 좋다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많이 뿌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포대에 들어있는 그 부산물 발효태비에는 석회 성분이 많아. 그래서 그걸 계속 주다 보니까 pH 검사 받아보면 7이 넘어. 7이 넘으면 어떻게 되죠? 가수나무는 우리 사람처럼 먹는 양이 한정돼 있어요. 근데 그런 칼슘이나 그런 성분이 많아서 많이 먹어버리면 다른 뭐 마그네슘이나 다른 양이온을 못 먹어. 그러면 결핍 증상이 나오고 부족한 것보다는 지금 너무 많아서 문제이기 때문에 토양 검사는 최소한 pH 검사는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칼슘은
이동이 잘 안 되는데 물을 따라 이동을 하죠. 그래서 감을 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수 농사에서는 물을 감을 때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주시면 발생이 없죠. 석회가 많더라도 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동안은 진딧물약이죠. 진딧물 우리가 해충으로 취급도 안 했죠. 진딧물 보이면 뭐 코리도 한번 딱 치면 바로 없어지고 아타라 치면 바로 없어졌는데 지금 쳐도 안 들어. 왜냐하면 우리 가수 농가들은 이런 모스피라, 칼립소, 목소리, 펜터모신 이런 약을 나도 모르게 계속 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작용 기작이 갔기 때문에 진딧물이 발생돼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듣는다. 그런 데는 다른 작용 기작을 주는 살충제를 바꿔치면 바로 떨어지죠. 그래서 그 진딧물에는 저기 있어요. 가수에는 그렇게 문제 되나요? 근데 어떤 분들은 진딧물 조금만 붙는 거를 못 보시는 분이 있어요. 신초에 이렇게 붙어 있으면 무조건 그 진딧물약을 넣어서 치시는데 저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고 다른 지역에서 약 안 쳐요. 왜냐하면 6월 하순쯤 되면 빳빳해지면 날아가 버리죠. 그리고 그거 있다고 그렇게 피해를 주나요? 가수에서 별로 안 줘. 그리고 몇 마리 있을 때 치는 게 아니라 많이 발생됐을 때 그때 치시면 되는데 처음부터 진딧물약을 많이 섞어 치시면 내성이 생겨서 잘 안 듣는데 그래서 미국은 이런 니코틴의 계통을 1년에 약 많이 보였을 때 한 번만 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40분 지났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응애가 문제죠. 응애를 잡으려면 딱 약만 잘 쳐서는 안 되죠. 첫 번째는 풀만 잘 키우면 위로 안 올라타죠. 원래 이 지면에 사는 건데 다 제초제 쳐버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올라타는 거예요. 그래서 풀에 있으면 응애가 몇 마리 있어도 약 한 번 쳐버리면 다 밑에 깔려버리거든요. 그래서 풀을 키우시는 게 토양에도 좋고 응애를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응애는 두 가지 종류 있는데 우리가 피해를 받는 거는 점박이 응애죠. 점박이 응애는 해를 싫어해요. 그래서 해가 안 비치는 그 틈새기, 거친 껍데기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거를 해주고 약을 쳐야 되는데 그런 건 안 해도 약만 계속 쳐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봄철에는 거친 껍데기를 임대사업소에 있으니까 껍데기 다 벗겨내시고 약을 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응애는 없는데도 계속 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최소한 가서 좀 없으면 안 치다가 몇 마리 보였을 때 적용약제를 흠뻑 쳐주셔야 된다. 그리고 응애는 무더위도 죽죠. 아침 일찍 바람이 안 불 때 뭐 6시에 치면 얘는 안 움직여요. 온도 한 20도 이상은 돼야지 숨어 있는 데서 올라타거든요. 추우면 그 조피 틈에 숨어 있는데 혼용해갖고 아침 일찍 쳐봤자 무더위도 죽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응애가 많이 발생했을 때는 한 1시, 2시 온도가 뭐 거의 30도 올라왔을 때 약을 치기 힘들더라도 그때 치셔야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응애는 묻지 않으면 안 죽는다. 진딧물은 침투 이행성 농약이 개발됐지만 응애는 침투 이행성 농약이 개발이 안 됐어요. 그래서 묻어야지 죽기 때문에 아주 한 번 칠 때 잘 치시고 꼭대기에만 안 올라갔다. 그러면 며칠 있다가 금방 늘어나서 내려타기 때문에 잘 묻도록 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진딧물은 번식 속도도 빠르지만 내성이 잘 생기기 때문에 계통이 다른 기작으로 무조건 바꿔주셔서 치셔야 돼요. 그리고 농약 혼용시는 뭐 다 아시겠지만 어떤 분은 SS기에다가 한 번에 타신 분 있죠. 그러면 잘 안 섞일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통에다가 물 타서 이렇게 섞어갖고 하나씩 놓는 게 골고루 섞여서 나갈 수 있어요. 섞는 순서는 잘 안 섞이는 순서대로 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우리가 미숫가루에다가 꿀을 타 먹을 때 꿀을 타고서 미숫가루 하면 잘 안 섞이죠. 그죠? 잘 안 녹는 미숫가루를 먼저 쫙 녹이고 그다음에 좀 잘 녹는 꿀을 넣어야지 잘 섞여요. 그래서 잘 안 녹는 순서가 수화제입니다. 밀가루 형태로 되어 있는. 그래서 이런 수화제는 밀가루 되어 있는 거를 딱 통에 쳐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밑에 가라앉죠. 그래서 예전에 통에다 쳐놓고서 막 쳐보면 밑에 하얀 것만 가라앉죠. 있죠. 그래서 우리가 SS기나 뭐 줄로 살 때 한 사람을 이렇게 교반기를 넣든 저어주셔야지 약이 골고루 묻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수화제는 너무 날립다. 그래서 입상으로 만들었어요. 펠렛식으로 만든 거. 그 다음에 우육빛깔 나는 액상 수화제. 그 다음에 유제. 유제는 딱 놓으면 그냥 안 젖어도 탁 번지죠. 그 다음에 액제. 맨 나중에 전착제를 넣으시는 게 제일 물리적으로 제일 잘 섞인다는 거예요. 약은 언제 뿌리는 게 좋냐면 대부분의 약제는 침투 이행성이기 때문에 식물체로 들어가서 그 전류가 잘 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잎에 이슬이 마르고서 쳐야 되는데 그때는 바람이 불죠. 그렇기 때문에 아침 일찍 바람이 안 불 때 이슬이 있더라도 입자를 곱게 해서 뿌려주면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수분이 날아가서 다 묻기 때문에 더 좋은 거는 잎이 말랐을 때 치는 게 좋지만 지금은 바람이 없을 때 아침 일찍 쳐주셔도 방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SS기로 이제 약을 쳐갖고 막 치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왔어. 그러면 아까워서 막 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약을 치다가 비가 막 쏟아지면 그냥 SS기 채로 해가 딱 넣었다가 며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날 때까지 약효 성분은 큰 차이점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버리지 마시고 비가 오면 그냥 딱 멈췄다가 해가 안 드는데 딱 보관했다가 끝이면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 쳐도 97% 다 되죠. 실바코나 몇 가지 약제만 효과만 다 떨어지지 그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버리지 마시고 비 그친 다음에 치시면 된다는 겁니다. 전착제도 농약에 분류가 돼 있죠. 가격 대비 가장 효과가 좋은 게 전착제예요. 전착제에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계면활성제죠. 경계의 면을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잎은 왁스층으로 되어 있는데 전착제를 뿌리면 약효 성분이 식물체 내로 침입이 잘 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전착제는 섞어치는 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확산 속도가 좋죠. 전착제를 안 넣고 잎에 딱 치면 물 입자가 똥그르르 해서 떨어지지만 전착제를 넣으면 쫙 퍼져가지고 잎에 쫙 달라붙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과수 농사를 짓는데 저는 전착제를 딱 사다 놓고 계속 넣습니다. 단지 이제 사과 같은 경우는 이제 육아기 때, 배도 육아기 때 그 동록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너무 연약한 시기만 빼놓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전착제를 넣어서 치시는 게 효과가 좋아요. 사과 연구소에서는 사과나 배 육아기 때도 전착제를 넣어서 치시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간혹 어떤 데서는 영양제를 넣으셨는지 약해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가시일 때만 빼놓고 그리고 몇 가지 약제, 벨란이라든지 그런 약제만 빼놓고 동제만 빼놓고 전착제는 무조건 넣어서 치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약을 칠 때 그 물의 pH를 한번 검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pH는 센터 가져오시면 금방 측정이 되죠. 예전에 농약 칠 때 어떤 물에 타서 치는 게 제일 효과가 좋냐고 그랬을 때 빗물에 타서 치는 게 제일 효과가 좋다고 했던 이유는 빗물이 산성이기 때문에
약효가 효과가 높아지고 지속 기간이 길어진대요. 근데 지금은 지하수도 많이 오염돼서 가스도 좋아. 지하수 올린 거 pH 한 제곱은 병. 7이 넘는 데가 많아요. pH가 7이 넘어지면 약효가 되게 짧아집니다. pH가 6일 때는 100일, 150일 될 게 24일, 30일밖에 안 가요. 그러니까 잔류 기간이 점점 짧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pH가 높다. 빙초산 한 병 정도 놓으면 pH 1이 떨어지니까 그거 한번 pH 검사를 꼭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초제도 똑같죠. 제초제 살포시 효과를 높이려면 대부분은 양량을 많이 넣으시죠. 뭐 100ml 넣으려면 200ml 넣으시고 그거보다는 대부분의 전착제는 침투 이행성이죠. 뭐 요소는 바스타 뿌리면 침체를 들어가서 암모니아를 필요 이상으로 발생시켜 갖고 지상부만 죽이는 거죠. 일단 식물체로 들어가려면 병계면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전착제를 넣으시는 게